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18년 오리엔테이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목넷에서 사무자동화를 강의하고 있는 왕두목이에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2018년도에 개정이라고 써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세요. 개정은 이미 201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2년 차가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또 이제 공단에서 개정하기 전에 2016년부터 시험을 조금씩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한 2년치 정도의 기출문제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왕두목 이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칼집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왕두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자격증 공부는 아주 분량이 되게 많아요. 사실 범위도 넓고. 그런데 그 중에서 모으고 한 애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두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 포인트, 요거를 또 이제 왕두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목넷 혹은 왕두목 이렇게 하면 뭔가 느낌이 좀 싸한데,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촬영을 합니다. 예전에는 매 회마다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그렇게 예전에는 굉장히 익숙했는데 요즘엔 약간 낯섭니다. 자, 그러면 인사는 끝났고, 2018년도에 이제 사무자동화 시험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시입할 것입니다. 약간 세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살살 시입할 것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시험에 팔리는 것만, 즉 왕두목인 것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의문이 들겠죠. 이렇게만 해도 되나요?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입니다. 작년 필기 합격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2017년도에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시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선은 1회 때는 총 접수가 6,000명 정도 됐고요. 그중에 응시하신 분들이 4,500입니다. 그래서 결시가 1,500명 정도 가까이 되죠. 많이 안 보세요. 그중에서 이제 응시한 4,400명 중에 1,500분이 합격해서 33%입니다. 33%.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2015년으로 봐야 돼. 2016년을 보통 기점으로 잡거든요. 2015년으로 보면 보통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반포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접수하신 분하고 여기에서 결시하신 분들 다 제외하고 실제 접수해서 합격까지 가는데 비율이 25%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 응시자의 합격률은 33%지만 어떻게 보면 25% 정도 된다. 이럴 때가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2016년도 그랬고 2017년도 그랬고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3분의 1은 합격은 하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무자동화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예전에는요, 한 4, 5년 전 그때는 공무원 가산점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죽자 사자 정도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막 공무원 가산점 이럴 때는 합격률이 막 70% 이렇게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때랑 합격률이 떨어진 이유는 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 응시자 대상자들도 약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보통 공부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60% 정도는 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신다면 80%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0% 약간 그렇지만 80%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공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2회 때는 접수가 좀 줄었어요. 이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는지 한 500분 정도 줄어서 합격률이 다행히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 때, 사무자동화는 3회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4회에 시험이 있어요. 1년에 3번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자주 보면은 빨리 합격도 할 것 같고 한 번 떨어지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또 합격률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차에는 네, 51%. 실제 8,700분이고 응시자 수가 여기 보면은 6,300분이니까 사실 접수를 해놓고 매회 거의 1,500명 정도는 시험을 안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 여기도 1,500명 정도 되고 여기도 1,500명 되고 여기도 1,500명 되네요. 신기한 통계네. 자,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기출문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많이 기존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요거보다는 합격률이 적어도 5에서 10%는 올라가지 않을까. 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요 정도 수준이 맞아요. 사무자동화는. 이거는 너무했어. 가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강의에 대해서 약간 PR을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시험이 예전에는 야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도 다 붙었어 이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2018년 필기 개정 내용 적용이라고 하는데 필기 개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유형을 파악해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두목넷에서 서비스하는 방식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DRM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서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노트북으로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매킨토시까지 지원을 합니다. 뭐 큰 사이트들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네,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모바일이나 PC는 다 이제 그 로그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인터넷이 필요한 정보는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은 돼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데이터는 뭐 로그인 정보 또 진도 정보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자, 교재는요. 영진 미니족보 2018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이 강의는 기본 강의 외에 2016년부터 개정 전 기출문제는 모두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지원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 시스템의 어떤 약점일 수도 있는데, 실제 결제 내역이 없으면 얘네 그 플레이는 됩니다. 플레이는 되는데 다운로드는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요 이후 기출 문제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000원이라고 하는 수강료가 있어요. 그래서 3,000원을 수강료를 결제를 하면 얘네가 모두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의문이 들죠. 선생님, 3,000원이 수강료예요? 커피값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수강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쪽에서 사무자동화랑 커말 정보 처리에서 15년 동안 쌓아온 캐리어가 그 여기저기 인터넷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충분히 이 강의가 그래도 좀 들을만 하구나. 3,000원짜리보다는 좀 그렇고 학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주는 정도의 비용은 내가 지불하고 들을만한 강의구나 라고 생각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교재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셔서 이게 교재 이미지도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 미니족보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교재를 구매해서 공부를 뭐 그냥 적당히 하다가 시험을 제대로 못 응시하신 분 혹은 교재까지는 사놨는데 매 회마다 1,500명씩이 미결했잖아요. 그지? 결석이지, 결석. 이런 경우의 분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책을 다시 사야 되나요?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교재 새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제가 매년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개정을 많이 안 했는데 요번에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걔네 내용이 어차피 제가 교재 내용을 열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교재 내용 안에 있는 거를 열고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이 있으면 체크해서 멈춰놓고 적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뭐 출력해서 같이 보든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2017년 이렇게 얘기하면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책이 기본서도 나오고 미니족보도 나오는데요. 기본서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미니족보, 요거 얇은 거 2권짜리입니다. 자, 처음에 이 책 썼을 때는 되게 얇았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가지고 미니족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색깔이 좀 퇴색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 일정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승진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뭐 토익 시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과 이제 겹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 하시고 스케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필기시험 접수는 2월 2일부터 오고요. 필기시험이 3월 4일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필기시험을 다 일요일 날 봤는데 작년까지는 마지막 시험만 여기 토요일 날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2회까지 토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타 등등 그런 일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필기합 발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험은 그 응시 자격이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2년제 이상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시험 중에 학과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시험은 사무자동하고 정보처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어떤 자격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게 뭐냐면 2년제 이상 마지막 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년제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마지막 학년인 2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 3년제도 많더라고요. 전문학교가. 전문대학교라고 하나요,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제 다니시는 분들은 응시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 4년제에 3학년 1학기 때부터 응시가 가능해요. 아셨죠? 그래서 4년제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산업기사를 따고 4학년 때 기사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 전 근데 직장일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실무 경력 있죠? 여러분들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2년 이상이시면 얘네 시험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필기시험 접수할 때 전국 대학이 보통 한 90% 정도가 연계가 돼 있어서 예전엔 1,000원이었는데 아마 1,500원인가로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 서비스가 돼서 굳이 서류를 가서 떼어가지고 공단에다 제출하고 예전에는 직접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게 서류 적고 이게 내고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필기시험 접수하고 나면 바로 메시지가 떠요. 서류 제출할래? 그럼 그때 제출을 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하면 필기 발표일 있죠? 그리고 서류 제출 이게 왜 있냐면 22일까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25일까지, 18일까지 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왜? 응시 자격이 없는 애가 응시를 했으니까. 오케이? 네. 자, 실기시험은 총 9일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거 인터넷 막 뒤져보니까 기사 시험이 이게 일정이 30일까지 되는데 왜 22일까지 해요? 하시는데 사무자동화는 이게 토요일이에요. 14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총 9일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응시자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9일 동안 전국 각지의 시험에서 거의 9일 내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포항이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포항이에요. 포항이나 제주도나 이렇게 응시자 수가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 9일 동안 단 하루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내가 고를 수 있느냐? 못 고르겠죠. 한 번인데. 공단에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4월 14일 날 시험을 보겠다라고 공지가 되고 요것만 접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접수할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일 이상은 봐요. 그리고 하루에 오전 오후니까 총 10번의 이제 내가 선택 기회가 있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평일이고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 이렇게 두 번이 겹치잖아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니까. 그래서 그 4일 중에 선택을 하실 거고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 중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합격자 발표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 이렇게 저장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시험 접수 절차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필기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응시 자격 확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제 다니시는 분들은 2학년 1학기 이상이에요. 졸업해도 되고 2학기여도 되고. 3년제 같은 경우는 3학년 이것도 전문대학교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이상이에요. 그래서 재학하거나 휴학하거나 그렇구나. 휴학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전문대학교를 전 때는 전문학교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전문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때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응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이때 접수할 때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학사 일정상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휴학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2학년 휴학 중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난 찜찜해. 그럼 이때 가서 휴학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이때 시험 보시면 됩니다. 난 찜찜해 그러면. 네. 그러한 상황들이 있고. 이거 프리젠터가 자꾸 굉장히 불편하네요. 제가 쓰던 게 아니라서.
자, 응시 자격 확인 꼭 해주시고 4년제는 3학년 1학기 이상이에요. 4년제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다. 그랬는데 내가 휴학증명서를 떼었을 때 3학년 1학기 휴학이라고 뜨면 응시가 가능. 그렇지.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응시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3학년 1학기 재학 중이다 그러면 재학증명서상 3학년 1학기가 표시가 되면 응시가 가능.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예요? 네, 나는 직장 생활했어. 그때는 이제 고용보험 혹은 건강보험 이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이 공단에 가면 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인력공단이다 보니까 다 같은 노동부 산하예요. 그래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가서 뭐 서류를 떼오라고 하긴 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이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필기 접수하고 자격 서류 제출을 여기서 하세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필기 응시한 다음에 이 필기 시험 볼 때 이 감독관 분들이 이걸 또 얘기해줘요. 야, 이때 안 한 애들 이때 2차로 서류 제출해. 그러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 보시면 되고 이제 실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실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좀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기 버전이 작년에 이제 공단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 5월 달쯤에 연락이 왔어요. 내년에는 2018년도에는 시험장 버전을 2007 버전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2007 버전으로 시험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 예상에는 한두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고 실기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응시 자격 확인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4년제는 3학년 1학기 등록 이상이에요. 전공 제한 없고요. 2, 3년제는 2년제는 2학년 1학기 이상 등록, 3년제는 3학년 1학기 등록 이상이고요. 자, 다음에 이번엔 경력으로 할 경우에는 동일 직무 분야라고 하는데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사무직이면 다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있죠.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데요. 근데 가입 이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려요. 그래서 꼭 공단에 좀 이따 전화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공단 직원분들 있죠? 예전엔 공단이 사실은 거의 뭐 공무원급이었기 때문에 전화가 굉장히 딱딱하고 그랬어요. 근데 콜센터가 있어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니까 부담 없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전화번호 1644-8000번 누르세요. 네. 자, 출제 방식은 우선은 사지선다형이고요. 각 4과목이에요. 그중에 이제 20문제씩 총 80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시험 시간은 오후에 시험이 있어요. 1시 30분부터. 그래서 토익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감안을 해야 되겠죠. 시험 시작 전에 늦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시험 딱 시작해도 한 5분 늦어도 들여보내줬거든요. 저 시험 볼 때는. 요즘엔 칼이에요.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꼭 늦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 시간은 120분, 2시간입니다. 면제 과목은 과목당 30분 차감인데 제가 만약에 이 면제라는 건 뭐냐면 정보처리 산업기사라고 하는 시험 있잖아요. 그거를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마지막 4과목 정보통신 일반을 우리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면제를 안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평균을 높일 수 있으니까. 면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접수할 때 주의해야 돼요. 면제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요 눌러야 됩니다. 아니요. 자, 다음에 필기 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두 번째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정보통신 개론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사무용어랑 컴퓨터 이용 신기술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얘가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새롭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죠. 이런 문제가 하나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와,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1과목에서 딱 보니까 야, 첫 번째 1번부터 이런 문제를 막 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끝나는 거죠. 페이스를 잃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스킵했다가 다음에 보는 거죠. 3년 전만 해도 얘가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얘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이 전 과목이 다 골고루 난이도가 이제 평준화가 됐어요. 자, 사무경영관리는 이거는 사무경영 관련 정의 법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서 관리나 아니면은 법규에 관한 부분, 법규는 어떤 거냐면 사무실에서 있는 법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 C 언어 코딩하고 간혹 자바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비전공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강의를 안 보면 또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만큼은 강의를 좀 추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예전에는요, 이 과목이 어땠냐면 시험을 보면 결과가 대부분 이게 20문제거든요. 20문제씩이니까 보통 19개씩 합격 맞으셨어요. 그만큼 쉬웠던 문제인데 얘가 그냥 이 C 언어 코딩하고 약간 난이도 높이고 막 그 시험 지문이 이 출제자가 좀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서 많이들 좀
많이 못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12개에서 15개 정도 맞을 수 있도록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정보통신개론은 이제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고 얘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과목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우선은 첫 번째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얘는 반복 출제율이 예전엔 90%였는데 지금 한 60%로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 시험은 합격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래서 총 80문제니까 48개 맞으면 되거든요. 100점 맞나? 네, 80점 맞나? 60점 맞나? 자격증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준비하지 마세요. 용어 정리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목표 점수가 14개예요. 14개. 저는 뭐 더 주고 싶으면 16개까지 주고 싶은데 14개. 다음에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사무경영관리개론이고요. 얘는 반복 출제율이 조금 낮은데 예전에는 더 낮았어요. 얘가. 더 낮았는데 요즘에 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얘네 둘 다 기출문제 반복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내용상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출문제를 좀 100%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얘는 또 이제 전혀 생뚱맞은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법규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기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니까 이제 기출문제 보고 아는데 뭐 업무 효율성에 관한 어떤 법규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규 이런 거 막 나와버리면 저작권법 이런 거 나와버리면 골치 아파지겠죠. 근데 찍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목표 개수를 좀 낮춰서 12개. 예전에는 제가 8개만 맞으라고 했는데 약간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개정 후에 좀 낮아졌기 때문에 12개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26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과목이에요. 프로그래밍 일반인데 얘는 예전에 반복 출제율이 2년 전만 해도 100%였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개까지 막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20개 맞는 분들도 수두룩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70%는 돼요. 나머지 30%는 앞에서 말씀드린 C언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목표 점수는 15개예요. 예전엔 제가 19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얘는 적은 회차의 기출문제를 보고 나머지는 교재에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에 나오는 C언어 코딩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있죠. 이 중에 C에 관련된 문제는 한 3개 정도, 언어에 관련된 게 3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 저는요 이거 뭐 코딩 외워야 되고 뭐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버릴게요. 추천.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버릴 건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1개. 다음에 이번엔 정보통신개론이고 얘도 예전에는 이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70% 정도 반복 비율이 굉장히. 근데 요즘에는 50%. 얘도 마찬가지로 기출 위주로 암기해요. 용어 관련이거든요. 둘 다 용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암기해 주시면은 또 적은 회차만 보셔도 반복 비율이 높은 애들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14개 정도 14개에서 15개 그래서 총 우리가 합격 개수가 몇 개라 그랬죠? 네, 48개인데 그중에 몇 개 더 맞는 거예요? 2개, 7개 더 맞아주면 좀 안정권으로 우리가 목표 점수를 갖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암기가 잘 안 되는 것까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자주 출제되는 애들을 강의를 보고 교재를 보고 얘네를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강의 구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교재 구성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핵심 이론 학습이 있습니다. 교재 핵심 이론이 있고요. 강의 시간은 총 14시간이고 과목별로 준비합니다. 우선 여기는 1과목 다 끝나고 다음에 2과목 넘어가고 3과목 넘어가고 4과목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네가 끝나게 되면 기출문제은행이 두목넷에 있어요. 위쪽 메뉴에 문제은행이라고 있고 거기에 기출문제 CBT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은행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반복 풀어보세요. 반복풀이입니다. 반복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본 내용들이 여기에 처음 오면 첫 회차 딱 풀어보는 순간 멘붕이 오죠. 아니 여기서 내가 14시간씩이나 공부했는데 어떻게 아는 게 하나도 없냐? 문제 막 풀어봤더니 막 40점 나오고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 왜? 여기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퍼즐 아시죠? 요만한 퍼즐, 우리 종이 퍼즐 맞추는 거. 처음부터 다 맞출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코너부터 우리가 꽂아놓고 사이드 채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맞춰나가야 빨리 할 수 있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얘네를 틀린 문제 다시 풀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신 기출로 6회 이상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더 많이 보세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1999년도 기출문제도 출제가 돼요. 가끔 1년에 한 회당 2문제 정도씩 정말 20년 넘은 막 그런 문제가 막 나와요.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두목내 문제은행 시스템 이용을 해서 거기 보면 다 풀고 나서 40점 맞았어. 그러면 거기에 틀린 문제 다시 풀기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 다시 풀기 딱 눌러가지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요. 그래도 또 틀린 애가 있거든? 그럼 또 다시 또 틀린 문제 다시 풀기를 눌러요. 그래서 또 완전히 100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차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유 저 1회차 봤더니 40점 맞았는데 다음 회차 또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한 회차를 끝내야 다음 회차 볼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갑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교재에 있어요. 이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재 자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자출 부분이 강의는 제공이 아직 안 돼요. 제공 안 되는 이유는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왜 이 자출은 강의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하시라고요. 혼자 공부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기출문제를 또 우리가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한 6개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자출로 오셔서 걔네가 이제 막 여기에서 한 6회 정도 보게 되면 어때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럼 6회면 6, 8이 48, 480문제 정도를 우리가 달달 하고 있으면 이쪽에 자출 교재를 딱 펼치면 어차피 앞에서 다 풀었던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정리하면서 얘 나왔었지 하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출이 과목마다 이렇게 문제수가 있어요. 첫 번째 275, 141, 218, 18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얘네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를 하시면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잖아요. 사무실에서 막 일하다가 뭐 이것저것 하고 강의 만들고 하다 보면 막 8시쯤 퇴근을 해요. 8시쯤 퇴근하면은 진짜 꼬꾸라져요. 공부할 시간이 없죠.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스펙은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플러스 100은 아니지만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겠죠. 자, 그럼 공부 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루에 3시간입니다. 총 20일. 총 시간이 어때요? 3이 60시간. 적어도 60시간이에요. 60시간. 이거 투자 못할 거라면 준비하지 마세요. 이거 투자할 수 있으면 하세요. 괜히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야, 공부 안 하고 어떤 친구는 야 기출문제만 대충 외워가지고 합격했대. 아니거든요. 그 친구 뒤에서 열나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 모를 때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다 알지? 학교 다닐 때 다 봤잖아. 그런 애들 있는 거. 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친구랑 한 이제 시험 기간 3일 동안 같이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욕 나오는데 이 새끼가 만화책을 이렇게 가지고 만화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미 다 공부를 끝낸 거야. 시험 기간 전에 다 공부를 끝내고 거기서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머리 풀으려고. 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왕두목하고 같이 합격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매 오리엔테이션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좀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컴퓨터 학원 강사도 했었고 학교 교사도 했었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인터넷 강의만 지금 한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즘 분들은 또 특히 더 그래요. 젊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야, 니네는 내가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면 너희가 알아서 물을 마셔야 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어떤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길 안내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탔어요. 제 영상을 보는 순간 마력에 빠져들여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같은 배를 탔어요.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안내하는 선장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관광해요? 야, 좋은데? 이럴 거예요? 아니죠.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그래야 배가 나갑니다.
배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선장이 없다면 어떨까요? 막 하모한데 막 이렇게 막 굴러다니겠죠. 저는 그걸 잡아주는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저 목적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공부하세요. 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를 제공을 하고 무료로 거의 제공을 하고 3,000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강의 다운로드 받는 솔루션 비용에 불과하고 여기까지 해주면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